9번 맥스 G2 리뷰 시작합니다. All about Xiaomi 9번 Personal Mobility 클럽 XM.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미 9번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셨던 9번 맥스 G30의 후속작 9번 맥스 G2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9번 맥스 G30은 2019년도에 공유 킥보드용으로 개발했던 전동 킥보드를 개인 유저용으로 출시한 제품으로서 안정성과 튼튼함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서스펜션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기능 때문에 유저분들이 후속작을 많이 기다려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9번 맥스 G30이 후속작 9번 맥스 G2가 출시를 했고요. 간단하게 언박싱과 조립과 함께 앱 등록만 하고 자세한 스펙과 변화점은 외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오픈 순서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오픈하는 거는 아주 즐거운 재미입니다. 박스의 패키징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스티로폼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고 이야, 무거워. 너무 무거워졌어, 이제. 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크로바 케이블은 중국용으로 되어 있네요. 간단한 매뉴얼과, 이거는 중국 버전이기 때문에 다 중국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체에서 조립하는 육각 렌치, 쓸데없는 맨날, 밸브 없는 타이어 공기 밸브 연장관, 그 다음에 나사는 7개 들어있을 거예요. 조립 순서는 기존의 9번 맥스 G30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2개, 양옆에 2개 해서 총 6개의 나사가 체결되게 되어 있고요. 딱 6개만 들어가 있네요, 나사는. 그래서 나사를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매번 체결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한 번에 다 조이게 되면 이제 구멍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여가면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꽉 조이기 위해서 T렌치를 이용해서 조이겠습니다. 드디어 맥스의 언박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게 느껴집니다. 일단 높이도 크고 앞뒤 서스펜션이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커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앱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버튼을 누르고, 제품을 오픈하고 나서는 아마 BMS 배터리가 슬립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전원을 한번 연결해 줘야지 전원이 켜질 겁니다. 아마 지금은 눌러도 전원이 안 켜지네요. 한번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이 켜졌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줘야지 전원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듣는 앱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나오는 비프음이고요. 기존의 유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9번을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기체 앱에 등록해야 해서 기체 소유자가 돼야지 이 정상적인 작동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나올 때까지 이런 비표음이 나옵니다. 이 앱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자, 페어링 한번 해주고 번원 버튼 눌러서 페어링 성공했습니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이제 주행 가이드를 다 완벽하게 완료를 해야지 이제 앱 등록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안전사항이고요. F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바꿨는데 이거는 거의 예전 방식하고 똑같네요. 이런 그래픽 나오는 것들이 기체 안전사항과 기본적인 기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야, 우와, 이제 앱 등록이 끝났고요. 기본적인 보시면은 일반 설정, 뭐 크루즈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설정에서는 크루즈, 회색 모드, 그 다음에 보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로커도 있고 기능 소개. 더 많은 기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트 효과를 볼게요. 항상 켜기하고 브레이킹 작동 시 켜는 기능 하나 있고, 크루즈 모드는 활성화해 놓겠습니다. 네, 나머지 회복은 약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행 모드 5km까지 가능하고, 충전 제한 설정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시작 속도도 설정할 수 있고, 시작 속도는 0km부터 바로 스로틀을 당겼을 때 하고 1km, 2km, 3km, 5k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 기능 때문에 스로틀을 바로 당기면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한 3k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로 하고, 잠금 기능, 방향지시 사운드, 이상 경고 나도 온하고, 스포츠 모드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 32km까지 설정이 가네요. 최대 속도가 32km까지 가능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 하고, 이걸 더하면 될까? 32km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35km까지 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앱 설정상에서는 지금 32km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장치 정보 보시면 뭐 일련 번호 있고, 총 주행거리, 제품 온도, 그다음에 펌웨어 세부 사항도 있고, 업데이트 확인, 배터리 세부 정보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용량하고 배터리 펌웨어 버전, 배터리 관리는 아마 그냥 관리사항 나오는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인버 맥스 G2의 기체 언박싱과 간단한 핸들봉 조립,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외부로 나가서 나인버 맥스 G2의 변화점을 한번 전체적인 스펙과 한번 살펴보고 라이딩 리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클럽엑스. 본격적인 리뷰를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서스펜션의 승차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 나인버 맥스 G30보다는 굉장히 더 커졌습니다. 전체적인 전장의 길이는 1210mm, 그 다음에 높이는 1264mm, 핸들바의 길이는 570mm, 전장은 약 4.3cm 정도, 높이는 약 6cm 정도, 그 다음에 핸들바의 길이는 무려 10cm나 길어졌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앞에 모노 타입의 유압식 서스펜션, 뒤에 스프링 타입의 듀얼 서스펜션 이렇게 들어갔고요. 폴딩 방식은 기존의 나인버 맥스 G30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인버 P 시리즈하고 똑같은 버튼 방식의 폴딩 방식이고요. 발판 사이즈도 기존의 나인버 맥스 G30이 약간 통짜 바디에서 발판을 올려놨다면은 나인버 맥스 G2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 가니쉬를 놓고 약간 발판이 좀 더 커졌습니다. 유효 발판 폭은 약 18cm고요. 길이는 약 52cm 정도 됩니다. 타이어는 기존 나인버 G30하고 똑같습니다. 10인치 셀프힐링 타이어 똑같고요. 아마 제조사가 기존 CST에서 유한식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CST가 약간 품질 문제가 좀 있었고요. 대시보드도 똑같습니다. 대시보드도 똑같은데 다만 방향지시 등의 위치가 나는 그런 액정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방식은 G30과 똑같이 전륜의 드럼 브레이크, 후륜의 전자 브레이크, 이렇게 듀얼 방식으로 브레이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G30에 비해서 이 폴딩 거리가 조금 더 교체하기 편하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신형 나인버 G30도 이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나인버 맥스 G30보다는 조금 더 커진 유럽형 형식의 후미등을 갖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기존 나인버 맥스 G30하고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반사판 같은 게 조금 더, 기존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반사판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모터 파워나 이런 거는 라이딩 리뷰를 바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엑스. 자, 처녀 라이딩입니다. 오. 자, 라이딩 리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승차감이 잠깐 타봤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지금 않습니다. 기타 예전에 나인버 맥스 가지고 사제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기계하고 제품 품질도 좋지 않은 거 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체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 다니면서 부심을 부리더라고요. 기체 부심.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신다고 누가 이렇게 멋지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나인버 맥스 G2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때부터 모든 기체의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낸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기체 밸런스가 딱 맞습니다. 한번 서스펜션 댐핑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한 25km 정도에서 한번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이게 약간 점프가 되네요. 약간 이 댐핑을 하는 게 아니라 점프가 됩니다. 보세요. 이게 댐핑을 약간 앞쪽에서 댐핑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흡수를 못하고서는 기체에 전달해 주니까 이게 점프가 됩니다. 점프가 됩니다. 아, 재밌어. 전륜 서스펜션은 유압이 들어간 모노타입을 썼고요. 뒤에는 감쇄력 조절이 될 수 있는 스프링 방식의 듀얼 서스펜션인데, 모노타입을 썼을 때는 디자인상으로 좀 완성도가 좀 높습니다. 체형으로 딱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격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격이 좀 발생을 하고, 유격을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유격이 좌우로 지금 발생을 합니다. 좌우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뒤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동 수단에서 유격이 생기면 나중에 부러질 수 있는 확률, 조향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 확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이모스 필히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조만간에 국내 정발을 아마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사하고 또 그분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어떤 쉴드를 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감쇄력 조절 방식이긴 한데, 육각 렌치를 풀어서 회전을 돌려서 감쇄로 조절하는 방식이라서 육각을 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T 같은 방식으로 좀 편하게 만들었으면은 외부에 뭐 어떤 스크류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는 24.3kg 정도 돼서 기존보다는 약 5.2k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채우면은 하나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나비 S60가 24.5kg고 맥스 G2가 24.3kg에서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채용한 기체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해외 직구 버전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최대로 맞추면은 35km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에코 모드에선 16km, 드라이브 모드에선 25km, 스포츠 모드 최대로 했을 때는 35km까지 됩니다. 35km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빠릅니다. 이런 PM 기체에서 35km가 나올 필요가 있을지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35km에서 앞에 드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좀 제동력은 약합니다. 모터 파워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나인모 맥스 G30 같은 경우에는 350W 전격 출력, 최대 출력 700W였었는데, 나인모 맥스 G2에서는 450W 전격 출력, 최대 1000W까지 최대 출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판력이 기존의 20%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나비 S65가 올라갔던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나비 S65 테스트할 때 올라갔던 언덕길이고요. 등판 각도는 한 11.3도 정도 됩니다. 500W 기어드 모터 대 450W 허브 모터의 등판 능력 차이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속도가 너무 떨어지네요. 지금 8, 7, 8, 7, 8, 7, 8, 5까지 떨어졌네요.
나비 S65는 이 언덕길을 15km 속도로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허브 모터의 토크 차이가 크네요. 450W급이라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제가 차중이 많이 늘었나요? 서스펜션이 지상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스탠드도 조금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학다리입니다. 학다리 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흔들리네요.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로 놓았을 때는 기존의 앱이 주행거리가 속도에 상관없이 계속 고정돼 있었거든요. 스포츠 모드 최대로 놓으면 40km까지 앱에서 표현이 되네요. 이거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드 롱 BMS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BMS를 아마 변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좀 좋게 해가지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약 70km까지. TCS라고 해서 이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앱에서 세팅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앱에서 안 보입니다. 이게 기술이 적용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커브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몸으로 좀 느껴지지 않네요. 나인본 맥스 G2의 내부 부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인본 맥스 G2의 하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나인본 맥스 G30이고요. 뒤에 있는 게 나인본 맥스 G2의 하판입니다. 기존의 하판하고 좀 모양이 좀 달라졌고요. 조금 더 넓이가 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4cm 정도 됐었는데 폭이 지금은 15cm, 한 1cm 정도 넓어졌고요. 기존에 별홀 나사였다면 이거는 육각 홀 나사입니다. 육각 홀 비트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공구가. 그래서 아무도 못 열어보게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 겁니다. 나인본 맥스 G30과 G2의 내부 합판 모습입니다. 배터리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넘버가 NE106M 똑같고요. 내부 스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BMS만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이제 이건 구형 모델이고 신형 모델입니다. 이거는 실리콘이 안쪽으로 잘 안 발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검은 실리콘으로 잘 발라져 있네요. 검은 실리콘으로 잘 발라져 있어서 이거는 방수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내장 충전기고요. 내장 충전기는 기존에 이제 가로 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붙으면 세로로 이렇게 붙었네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통짜 바디 프레임인데 굉장히 이거는 바디가 좀 두껍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에 철판 같이 돼 있어요. 이거 철 소재 같은데요. 이거 철 소재 같습니다. 한번 마법의 자석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마법의 자석입니다. 야, 붙습니다. 이거 철 소재네요. 알루미늄 소재가 아니라 철 소재네요. 철판을 좀 가공했네요. 이거는. 자, 이거 G30 같은 경우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알루미늄 바디고요. 나인본 왜 이러나요? 이거는 원가 절감이네요. 원가 절감 또. 속상합니다. 속상해. 그리고 중간에 좀 달라진 점은 배터리와 컨트롤 사이 간에 격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격벽이 생겨서 조금 더 배터리 방수를 위해서 격벽을 좀 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쳐놔서 이거 나중에 분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이 선 빼기가 좀 힘들겠네요. 이 철제 바디 이거 어떡할 거야, 나인본.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 그리고 여기 지금 모터 케이블이 이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케이블 타이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거 속상합니다. 보시면 여기 절고각에서 약간 여기도 약간 이런 부분도 크랙인가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있네요. 이 강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철바디. 이 철바디를 또 이번에 나인본 맥스 G2 국내 유통사가 이 대변인이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나인본 P65A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라고 해서 뭐 철수해저하고 알루미늄을 같이 섞였다고요? 그런 변명을 했었는데 정말 웃었습니다. 웃었어. 이거는 뭐라고 변명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 철제 바디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인봇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클럽 XM. 나인봇 맥스 G2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벨이 차용되지 않고 전자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자원이 옆에 버튼에서 누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딱이식은 아니고요. 한번 누르면은 적용이 됐다가 다시 그 같은 방향 누르면 꺼지는 방식. 앞뒤로 돼 있기 때문에 손잡이 이렇게 부분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시인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밝아요. LED라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제동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5m 구간이고요. 0m부터 2.75m, 5.5m, 그래서 25km의 속도에서 어느 정도 제동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동거리는 한 5.5m 정도 나오네요. 한 6m 정도. 이 어느 분은 드럼 브레이크에 하드하게 세팅해서 3m가 나오신다는 분인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세팅은 드럼 브레이크에 에너지 회생 제동은 중 정도로 좀 맞춰놨는데도 한 6m까지 지금 제동거리가 나오네요. 시속 25km에서. 정말 좋아진 거는 이 그립 재질입니다. 그립 재질. 나인봇 G3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만 써도 녹아내리는 재질이었는데 이건 좀 하드한 재질로 바뀌어서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된 점은 앞바퀴 베어링 쪽입니다. 앞바퀴 드럼 브레이크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베어링 노출, DD 타입이 노출돼 있어서 물기가 금방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베어링이 사가 버렸었는데 이번에는 베어링이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있어서 그 커버 쪽으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퀴 축도 조금 더 굵은 걸로 개선됐습니다. 나인봇 G2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F파인드라고 해서 나인봇 G2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맵에 적용될 수 있는 게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아이폰이 없어서 이거는 테스트를 못 해봤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폰 되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주행거리랑 배터리 잔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잔량은 49% 정도 남았고요. 오늘 주행거리는 거의 풀로 주행했기 때문에 19.8km 주행을 했네요. 거의 풀스로틀에 오늘 기온이 35도 가까이 됐었는데 이 정도면 배터리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상품성이 개선되어 돌아온 나인봇 맥스의 후속작 나인봇 맥스 G2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리뷰를 할 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좋은 점을 부각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F 시리즈의 스틸 바디 프레임, 홀 센서가 없는 문제, 모터선이 단선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게 지적을 했었고요. 나인봇 P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상품 페이지에 잘못 기재된 알루미늄 바디라는 거를 철제 파이프 프레임이라고 많은 유저분들한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알게 리뷰를 해왔습니다. 나인봇 맥스 G2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특히나 나인봇 G30이 없었던 서스펜션이 들어갔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프론트 서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적을 했듯이 모노 타입의 유압 방식의 서스펜션을 차용했기 때문에 유격이 발생을 합니다. 유격이 있다는 건 좋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인봇 맥스 G2도 국내에 정식 출시가 아마 될 것입니다. 단점이었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국내 유통사가 나인봇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단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수입 유통사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실드 쳐서 기만하는 얘기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봇 G2는 기존 나인봇 G30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내에 좀 침체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특히나 전동 킥보드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나인봇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은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샤오미 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